지금 당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피부를 통해 혈관이 선명하게 보이나요? 당신이 무시해온 검은 반점들이 있나요? 이제 일어나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그 약간의 저림이 느껴졌나요? 그 무거움이요? 균형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그 작은 순간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4일 후 당신은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당신의 자녀들이 짊어진 짐이 된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서울에서 22년 넘게 의과대학 병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도움 없이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저도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바로 그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다가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260명이 다리 손상으로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습니다.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낙상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혈관과 근육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악화 때문입니다. 그들 중 87%가 당신이 방금 확인한 바로 그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다리에는 6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대사 노폐물이 막힌 배수구의 침전물처럼 그 혈관들에 쌓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혈관벽의 유연성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주마다 0.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손상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갑자기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엔 보행기가 옵니다. 그 다음엔 휠체어입니다. 그 다음엔 딸이 화장실에서 당신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린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본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당신을 겁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학계가 수십 년 동안 간과해온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당신 다리의 손상, 저림, 통증, 쇠약함, 이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원에서 세포 재생을 목표로 하는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14일 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3년 전 78살의 환자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박 씨는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부어있고 변색되어 있었으며 그는 이것이 이제 자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어서 아들과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혈관은 유연성을 잃었습니다. 대사 노폐물이 염증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세포들은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개입의 골든타임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바로 그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14일 후 그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42일 후 그는 다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엇이 그의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즉시 멈추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지금 당신의 다리 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원흉을 밝힐 것입니다. 혈관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미세 순환 운동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손상된 조직이 절실히 부족한 3가지 중요한 미네랄과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다시 자유롭게 걷도록 도운 완전한 14일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다리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 의과대학 병원장이며 저는 다리가 망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22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악화되는 이유는 나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세요. 손으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다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나요? 다리가 당신을 지탱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했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아직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닫히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에서 너무 많이 목격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 살해 박 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는 앉아 일어납니다. 발을 바닥에 놓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러다 그의 다리가 그냥 그 밑에서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40분 동안 누워 있다가 그녀가 깨어납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박 씨는 8개월 동안 경고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에도 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면 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그저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호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다리 조직이 내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긴급 신호였습니다. 의학계는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다리 통증과 쇠약함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휴식을 권합니다. 일주일에 3번 비싼 물리치료 세션을 제안합니다. 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지금 당신의 다리를 공격하고 있는 진짜 적을 다루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각한 다리 손상을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뼈에 있지 않습니다. 관절에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혈관과 하지 조직에 축적된 독성 노폐물에 있습니다. 혈관은 정원용 호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고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혈액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영양분이 모든 세포에 도달합니다.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대사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 혈관들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꺾이고 진흙으로 막힌 호스로 정원에 물을 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호드스 끝에 있는 꽃들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 조직이 바로 그 꽃들입니다. 이것이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강이의 검은 변색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양말을 신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세포들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폐물 속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조직괴사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치료로도 그 세포들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독립성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부모를 돌보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정서적 황폐함은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하지만 매일 저에게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올바른 도구가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의 혈관은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축적된 노폐물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다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당신을 지탱할지 아니면 몇 달 안에 망가질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오해되는 것을 보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독립성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 두 번째 주요 요인은 대사 노폐물 축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작동할 때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몸의 세포가 작동할 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노폐물은 끊임없이 배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변 조직을 독살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에서는 중력과 거리 때문에 이 문제가 치명적이 됩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지점입니다. 혈액은 아래로 내려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한 다음 중력을 거슬러 노폐물을 다시 위로 운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노폐물이 강바닥에 가라앉는 퇴적물처럼 하태부 조직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폐물은 그저 무해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다리 조직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경 말단을 손상시킵니다. 근육 섬유를 분해하게 합니다. 혈관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서울 진료실에서 치료했던 환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 씨는 저녁에 가벼운 다리 피로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진찰하고 세포 노폐물 지표를 측정하는 특정 검사를 시행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하태부 조직은 대사 독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폐물 축적이 너무 심해서 조직 괴사까지 아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단까지 6개월. 그런데 유일한 증상은 저녁 식사 후 피곤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그토록 절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노폐물은 조용히 쌓입니다. 몸은 보상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낫지 않는 궤양이 생깁니다. 항생제로 통제할 수 없는 감염이 생깁니다. 조직이 검게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간단한 조치로 구할 수 있었던 황금 시간의 몇 달 또는 몇 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치명적인 노폐물 축적을 만드는 걸까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은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입니다. 다리 조직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량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그니 있으면 노폐물이 가라앉고 농축됩니다. 셋째, 종아리 근육 수축의 부족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다리에서 혈액을 다시 위로 펌프질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활동하지 않으면 노폐물 제거가 멈춥니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노폐물 축적은 되돌릴 수 있지만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죽기 시작하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면, 순환이 완전히 차단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조직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에 아직 감각이 있다면, 짧은 거리라도 걸을 수 있다면, 피부가 아직 온전하다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14일 프로토콜은 특별히 이 노폐물 제거 과정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동작의 정확한 타이밍과 전략적 영양소 섭취를 결합하여 다리 조직에서 수년간 축적된 독소를 배출합니다. 환자들은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고 통증이 줄어들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을 되찾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증상이 견딜 수 없게 될 때가 아니라 노폐물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다리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다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을 지탱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를 결정하는 3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저는 20년 넘게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18개월 안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다리 손상을 되돌리는 세 번째 핵심은 제가 대사 노폐물 제거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특정 시간대에 다리 아래쪽에 쌓인 독성대사 노폐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 노폐물이 혈관 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저는 시술 중에 채취한 샘플들을 봤는데 검은 찌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찌꺼기가 지금 당신의 혈액순환을 막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걷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걸으면 오히려 그 대사 노폐물을 다리 조직 깊숙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살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만보를 걸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양쪽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부어 있었고 3분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걷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대사 노폐물 제거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신 식사 후 정확히 3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특정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다리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실제로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는 효소 조합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근육을 세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부드러운 조직이 아니라 나무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 딱딱함이 바로 염증과 섞인 결정화된 대사 노폐물입니다. 그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박 씨의 종아리는 제가 처음 진찰했을 때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11일 동안 따른 후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그분은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대사 노폐물 제거 시간대에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양쪽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베개를 사용하든 발판을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높이 올리세요. 둘째, 발가락을 천천히 20번 굽혔다 펴세요. 이것은 종아리의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켜 노폐물을 몸의 역과 시스템 쪽으로 밀어냅니다. 셋째,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 300ml를 정확히 마시세요. 이 시간대의 수분 공급과 구연산의 특정 조합은 노폐물 제거 능력을 4배로 증가시킵니다. 저는 실험실 테스트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달거나 짠 것을 절대 먹지 마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설탕이나 과도한 나트륨이 혈류에 들어가는 순간 몸의 노폐물 제거 통로가 꽝 닫혀버립니다. 저는 환자들이 저녁 8시에 먹은 쿠키 하나로 14일간의 진전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송파에 사는 이 씨는 작은 떡 한 조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목이 다시 부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노폐물 제거 시간대가 부분적으로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가 열리기 3시간 전에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정확히 60초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단 60초만요. 이것은 낮 동안 노폐물이 다리 아래쪽에 가라앉아 굳는 것을 방지합니다. 병바닥에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도록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 방법의 4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쉬라고, 발을 쓰지 말라고, 손상된 다리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휴식이 실제로 다리가 치유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리 근육과 혈관은 제가 순환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정한 통제된 패턴으로 다리를 움직이면 근육이 리듬에 맞춰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손상된 조직을 통해 혈액과 림프액을 밀어냅니다. 이 펌프 작용은 앞서 언급한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독소가 몸이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축적되고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위로 걷거나 표준 물리 치료 운동은 고르지 않은 압력 분포를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하체의 세 순환 구역을 목표로 하는 특정 순서를 개발했습니다. 1구역은 발목과 발입니다. 2구역은 종아리와 정강이입니다. 3구역은 허벅지와 무릎 관절입니다. 14일 방법은 이 구역들을 정확한 순서로 하루에 2번 활성화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예외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1구역 활성화부터 시작합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발가락을 앞으로 최대한 멀리 쭉 펴세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20번 반복하세요. 발목과 발바닥, 아치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순환이 가장 약한 말단의 가장 작은 혈관들을 깨웁니다. 다음으로 이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여전히 누운 채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침대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발 뒤꿈치로 눌러 엉덩이를 침대에서 약간 들어 올리세요.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세요.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5cm면 충분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조이면서 5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이것을 15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가자믹은 펌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근육은 중력을 거슬러 종아리에서 혈액의 60%를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구역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손을 허벅지에 올리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펴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허벅지 근육의 수축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각 다리마다 10회씩 반복하세요. 이것은 대퇴사두근 펌프를 활성화하고 무릎 관절을 안정시킵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체 동작 순서는 12분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왜 12분일까요? 그것이 혈관에서 지속적인 산화질소 분비를 촉발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에 확장 신호를 보내 손상된 조직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분자입니다. 10분 미만이면 연쇄 반응을 촉발하지 못합니다. 15분 이상이면 순환 촉진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심한 정맥 기능 부전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부어있고 변색되었으며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아파트에서 길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혈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세 구역 활성화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기가 40% 감소했습니다. 10일째에는 혼자서 동네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14일째에는 쉬지 않고 2층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용이 들지 않고 12분이 걸리는 이 정확한 동작 순서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실천하세요. 필요하다면 알람을 설정하세요. 당신의 다리는 생존을 위해 이 순환 펌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다리 재생을 위한 3가지 필수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심각한 다리 손상을 가진 환자의 93%가 정확히 이 세 가지 미네랄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둘도 아닙니다. 세 가지 모두 동시에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손상된 다리 조직은 마그네슘, 칼륨, 아연이 특정 비율로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무작위로 영양제를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미네랄이 세포 내부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여 재생 과정을 촉발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리 근육이 손상되면 우리가 대사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축적됩니다. 세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마그네슘은 청소팀 역할을 합니다. 이 독성 축적물을 씻어내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손상된 조직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매일매일 더 나빠집니다. 정확히 하루 400mg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호박씨 2줌, 시금치 3인분, 두부 1모. 지금 당장 적으세요. 다음은 칼륨입니다. 이 미네랄은 순환사령관입니다. 손상된 다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류가 좋지 않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의 작은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칼륨은 이 혈관 벽을 이완시켜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손상된 부위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3,500mg의 칼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큰 바나나 2개는 약 800mg을 줍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는 540mg을 줍니다. 흰 강낭콩 1그릇은 1000mg을 줍니다. 계산해보세요. 식사를 적절히 계획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섭취하지만 아연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연은 조직 복구의 건설 관리자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연이 단백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완벽한 양의 마그네슘과 칼륨을 몇 달 동안 섭취했지만 아연 수치가 너무 낮아 실제 재생을 촉발하지 못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다리 조직 복구를 위해 정확히 하루 10mg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살코기, 소고기 3온스에는 7mg이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굴 6개에는 32mg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익힌 렌틸콩 1컵은 3mg을 줍니다. 캐슈넛 1줌은 2mg을 줍니다. 여기서 균형이 모든 것입니다. 이제 타이밍에 주목하세요. 이것이 제 프로토콜을 여러분이 시도했던 다른 모든 것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은 하루 종일 올바른 순서로 몸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앞으로의 하루를 위해 세포를 준비시킵니다. 점심때 순환이 가장 활발할 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저녁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섭취하세요. 왜냐하면 조직 복구는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그때 몸이 깊은 재생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경련, 양쪽 발에 심한 무감각, 매일 오후마다 부은 발목. 그녀는 8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시도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미네랄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정상보다 60% 낮았습니다. 칼륨은 70%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아연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세 가지 미네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아침에는 호박씨와 시금치에서 마그네슘, 오후에는 고구마와 바나나에서 칼륨, 저녁에는 렌틸콩과 소량의 소고기에서 아연. 6일 만에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11일 만에 무감각이 발가락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에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아파트에서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때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작동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올바른 원자재를 올바른 양으로 올바른 시간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다리 혈액순환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료원장으로 22년간 일하면서 본 가장 위험한 습관이며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최소 70%가 바로 이 실수를 하고 계신다고 장담합니다. 다리 손상의 6번째 주요 요인은 제가 찬 아침 운동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격렬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하체의 혈관은 최대 40%까지 수축됩니다. 무릎 관절의 활액은 끈적하고 느려집니다. 신경 신호는 밤새 압박으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즉시 격렬한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차갑고 준비되지 않은 다리 근육을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강제할 때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날마다, 주마다, 년마다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5년 전보다 지금 다리가 더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이것이 난간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바로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50m도 걷기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리는 부어있고 통증이 있었으며 눈에 보이는 정맥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15년간 새벽 운동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즉시 찬 공기 속에서 40분간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질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리 혈액순환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찬 아침 운동 중 다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찬 공기 속으로 나가는 순간 천을 보존하기 위해 말초 혈관이 더욱 수축됩니다. 심장은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은 움직임을 위해 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순환기아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듭니다. 근육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젖산과 암모니아 같은 대사 노폐물이 빠르게 축적됩니다. 수축된 혈관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러한 매일의 공격은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합니다.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섬세한 내피세포가 흉터로 변하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정맥은 중력에 대항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정맥류, 만성다리 부종,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의 진짜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리 운동의 황금 시간은 이른 아침이 아닙니다. 오전 중반, 구체적으로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천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활액이 묽어져서 관절을 제대로 윤활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준비되고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다리를 움직이기 전에 3분 깨우기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팔목을 각 방향으로 20회씩 돌리십시오. 발가락을 30회 굽혔다 폈다 하십시오. 종아리를 위쪽을 향해 힘주어 1분간 마사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일어서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박 씨는 정확히 이 방법을 실행하셨습니다. 새벽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깨우기 순서를 수행한 후 10시에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4일 만에 다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발목의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쉬지 않고 5km를 걸으셨습니다. 혈액순환이 회복되면서 정맥류가 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순환계, 자연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찬 아침 공격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손상은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손상을 만드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14일 동안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황금 시간 동안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제가 발목 펌프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발가락을 최대한 아래로 가리킨 다음 정강이 쪽으로 위로 굽히십시오. 각 발마다 20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순환을 깨웁니다. 하체의 혈관은 이 신호가 필요해서 열립니다. 이 아침 활성화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50%덜 효과적이 됩니다. 2단계. 정확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6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부드러운 두부 2조각 또는 계란 3개와 갈은 참가의 2큰술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다리 근육이 영양소 흡수를 위한 2번의 최고 시간대가 있기 때문이며 이 시간대를 놓치면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대신 소화기관에서 그냥 낭비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단백질을 먹고 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3단계. 이것은 병원의 제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조합으로 3가지 특정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아연입니다. 하지만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매일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가볍게 찐 시금치 1컵, 생호박씨 15개를 드십시오. 이 3가지 음식이 함께 우리가 회복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첫 주 안에 염증 신호를 70% 감소시킵니다. 4단계.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다리를 높이 올려야 합니다.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정확히 20분 동안 올려두셔야 합니다. 15분도 3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20분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종아리 아래에 베개 2개를 받치세요. 이 시간 동안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종아리에 갇혀있던 노폐물이 신장 쪽으로 다시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걸러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환자들은 결과가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직접 봐왔습니다. 5번째 단계. 저녁 오유법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완전히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 세포 정화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 소화기관이 쉬고 있으면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를 다리의 손상된 신경, 말단과 혈관을 복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늦게 식사하는 환자들은 절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을 3일 정도 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중단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14일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8일차부터 14일차까지가 영구적인 재생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7일은 그저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일찍 그만두면 집을 짓다가 지붕을 올리기 전에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5가지 단계를 각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14일 동안 이것을 정확히 따라하세요.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추가하지 마세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해서 오후 다리 올리기를 건너뛰지 마세요.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한 22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4일 전체를 완전히 따라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14일 프로그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적어보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선언하면 실제로 완수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활동적이고 독립적이기를 필요로 합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14일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14일 프로그램 중 다리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정보를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다리 통증이나 보행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